안녕하세요. 입찰 공고를 읽어주는 남자 안 제임스입니다. 커피 한 잔씩 하셨나요? 오늘 제가 모신 입찰 공고는 7개 분야 석사 연수 사업입니다. 코이카는 매년 다수의 석사 연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년도 2020년도 기준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7개 분야에 대한 석사 학위 연수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7개 분야로 입찰 공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모두 긴급 입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은 글로벌 수산발전 분야 석사학위 연수 용역이 22억 4천여만 원, 아시아 시민사회 리더십 분야 석사학위 연수 용역이 22억 4천여만 원, ICT 기반 창업 분야 석사 및 박사학위 연수 용역이 24억 8,800만 원, 글로벌 교육 리더 분야 석사학위 연수 용역이 22억 4천여만 원, 경제발전 역량 강화 분야 석사학위 연수 용역이 22억 4천만 원, 아세안 SDG 이행 역량 분야 석사학위 연수 용역은 22억 4천만 원, 아세안 젠더 리더십 분야 석사 및 박사학위 연수 용역은 24억 8,800만 원으로 총 7개 사업 161억 7,600만 원으로 각각 입찰 공고되어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이 모두 각각 다르니 이 점에 있어서는 각각의 일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참여하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아울러 참가 신청 마감 후 제안서 접수 기간 내에 가격 투철과 제안서 제출을 모두 해야 된다는 점, 그 점에서 또 유의할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개별 입찰 공고에 대한 참가 신청 마감이라든지 제안서 접수를 알아볼 것 같으면 ICT 기반 창업 분야 석사 및 박사학위 연수 용역은 2020년 12월 24일 18시까지는 참가 신청을 전자적으로 마감을 하셔야 되고 2020년 12월 23일 9시부터 2020년 12월 28일 4시까지는 전자 입찰로 진행되는 가격 입찰과 직접 제출하게 되는 제안서 제출을 모두 마무리하셔야만 정상적인 입찰 참가를 하신 것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아세안 젠더 리더십 분야 석사 및 박사학위 연수 용역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4일 18시까지는 전자적으로 참가 신청을 마무리하셔야 되고 2020년 12월 31일 10시부터 2021년 1월 5일 15시까지는 전자입찰로 진행되는 가격 입찰과 제안서 제출을 모두 마무리하셔야만 정상적인 입찰로 인정받게 됩니다. 총 7개 분야 석사학위 연수 사업의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7개 분야 석사학위 연수의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은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 시 이전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 시스템에 조달 협력업체로 등록을 완료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별 입찰 공고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교육 리더 분야 석사학위 연수 용역을 클릭을 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입찰 구분에 있어서는 일반 용역으로 진행되고 지문 입찰을 하는 입찰인 것이고 그리고 협상형 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합산 비율은 90대 10, 그리고 복수 예가는 작성되지 않는 비예가 형태로 진행된다. 이런 점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저희가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는 직접 제출로 진행되는 구조, 그리고 지체 상금률은 0.125%, 그리고 계약 보증금률은 5% 이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 관련해서는 이제 참가 신청 제출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9일 6시까지 열려 있다. 이 기간 동안은 참가 신청을 꼭 해야 된다. 이 건 입찰에 이제 준비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이후에 입찰서 제출 기간 내에 전자 입찰, 가격 입찰과 우리 제안서 제출 부분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격 개찰은 2021년 1월 15일 15시 이후에 예정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평가는 이 이전에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입찰 공고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또 내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같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찰 공고하면 이렇게 화면이 출력되고 있고 긴급 입찰로 진행되는 입찰이네요. 그리고 규모는 22억 4천만 원,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이다. 그리고 금액에는 반드시 이제 부가세를 포함해서 투철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긴급 입찰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국내, 그러니까 외국계 업체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건 사업에 있어서
1순위자는 기본적으로 사업 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 영역 평가 점수가 기술 영역 평가 분야 100점 한도의 80점 이상인 자로 협상 적격자인데 종합 점수가 이제 가장 높은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구조로서 진행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업은 컨소 계약이 안 되네요. 단독 이행만 가능합니다. 모든 이건을 준비하신다면은 컨소를 형성할 것이 아니라 단독 제안 형태로서 이제 준비되어야 되고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와 이제 코이카 전자조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제재 조건 당연히 제재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유죄 판결 받은 곳도 역시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제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서약 제도가 있죠. 조세 포탈 여부 서약서를 이제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구조. 그리고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와 같은 이런 코이카 대표 서식들을 역시 작성하셔서 저희 이제 지참해서 가져오는 그런 구조가 저희 이제 조건으로서 자격 조건으로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제안 요청서와 관련한다든지 입찰 진행과 관련해서 의문이라든지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견 정보, 입찰 공고의 의견 정보란을 통해서 의견을 등록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그리고 보증금 납부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입찰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 입찰서 제출은 이제 온라인 가격 투찰, 총액 투찰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부가세를 꼭 포함해서 투찰하시기 바란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코이카 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조건들이죠. 그리고 이제 참가자의 제출 서류들은 나라장터 경쟁임자 참가자의 등록증이 제출돼야 된다. 그리고 법인 등급 동원도 제출돼야 된다. 인감 증명이 이제 좀 제출될 필요가 있다. 나라장터 경쟁임자 참가 등록증상에 사용 인감계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사용 인감을 쓰시는 경우에는 법인 인감 증명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생략하시기를 요청드리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쓸 때는 법인 인감 증명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증빙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서약서는 원본으로 제출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입찰 대리인 등록이 되어 계신 분은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되고 혹시나 이분이 못 오시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이제 제출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19의 위기에 따라서 퀵이라든지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 제안서라든지 뭐 별첨 자료 이런 것들은 RFP상에 있는 제안서 부수를 꼭 확인하셔서 이제 준비하셔서 제출되는 구조를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사업 내용, 제안 요청의 내용은 대단히 평이한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을 보시고 참가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인 구성 요건, 자격 조건들은 사실 너무나도 평이하고 결국은 이 건에 있어서의 제안을 어떻게 하는 형태,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안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건 입찰의 수주, 1등 업체가 판가름될 것으로 사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건 입찰 진행이라든지 사업 범위라든지 이 개별 담당자들이 이렇게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건의 입찰 담당자는 박설리 님이 이 건 입찰 담당자로서 이 건 입찰에 혹시라도 문의가 있다면은 이분에게 이제 질의를 해서 관련된 정보를 이제 획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 범위에 대한 부분은 이게 문아람 님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저희가 이제 입수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입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석사 연수 용역은 특별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석사라든지 박사학위를 이제 수여할 수 있는 기관이 참여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연수한 이후에 그 당초에 성과했던 목표들을 이제 개별적인 목표로서 이렇게 달성하면 사실 되는 그런 유형의 사업이라 할 수 있죠. 다만 이 건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기, 수주를 한 이후에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평가 편람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숙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없다면은 이 건 사업을 잘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것으로 석사학위 연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린 것 같습니다. 이 건 입찰, 석사학위 연수 입찰은
이번에는 우리 기관이 한번 해본다라는 심정으로 준비해 주신다면은 소기에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저희 입찰 공고를 읽어주는 남자를 애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